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정조준하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맞불 관세를 선언한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물려 100%가 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모든 대화도 취소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맞불 관세를 선언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34% 상호 관세 부과에 중국이 같은 34%의 맞불 관세 방침을 확인하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로 이미 적용 중인 20% 관세까지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하려는 관세는 104%나 됩니다.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가장 큰 중국과 다른 교역 대상국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모든 대화도 취소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선 제압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중국처럼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한 속내로 풀이됩니다. 또 증시 폭락과 치솟는 물가로 미국 내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기보단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를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시 미국에 급파해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글로벌 관세 광풍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전쟁 속에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강공 기조에 중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을 정조준했지만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세 폭탄에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애써왔는데요.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카드 마련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한 보복 품목에서 미국산 버번 위스키를 삭제하고 시행을 연기하며 협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히면서도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But we are also prepared to respond through countermeasures and defend our interests. And in addition, we will also protect ourselves against indirect effects through trade divers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당장 관세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관세가 전부는 아니라며 비관세 무역 장벽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the EU, no, it's not. The EU has been very tough over the years. I always say it was formed to really do damage to the United States in trade. That's the reason it was formed.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관세 문제를 논의하고 협상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불 관세로 맞선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협상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대미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겠다고 나섰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신작 스마트폰 효과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냈습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떨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수 있을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냈습니다. 증권사 전망치 평균에선 5조 원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뛰어넘은 겁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출시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흥행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도 고부가 메모리 HBM 납품 지연과 메모리 약세로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D램 출하량이 예상을 웃돌면서 선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2구 환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메모리 관련 전방 산업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물량을 비축해두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스마트폰에서 4조 원대, 반도체에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나머지를 TV와 가전 등에서 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떨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워칭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 세계에 약 10개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얼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파고를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전체 갤럭시 스마트폰 중 절반가량을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은 미국의 상호 관세 46%를 적용받습니다. 또 5세대 HBM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상반기까진 매출 기여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전남 광양 연안에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 한 마리가 닷새째 맴돌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은 바다를 빙빙 돌고 있는 건데 대형 고래가 연안에 머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인 한편 향고래 스스로 먼 바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검푸른빛의 대형 고래 한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지만 이따금 분수공을 통해 물을 내뿜으며 숨을 내쉽니다. 검은색 띤 정색이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물은 전혀 없고. 지난 4일부터 전남 광양항 연안을 맴도는 향고래로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입니다. 길이는 15에서 20m로 추정됩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향고래는 이빨 고래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대형 고래가 연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개체가 완전 말 안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 친구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해경은 지난 4일 고래를 넓은 바다로 유도했습니다. 수심이 4m 안팎으로 났고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장이 뒤로 좀 빠져봐. 구조장 뒤로. 고래는 다시 광양항 연안으로 돌아왔고 인근 5km를 서서히 유영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외관상 큰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자연 상처가 있어. 자연 상처 입어서 치료하는 거래. 다만 광양항 연안의 수심이 조류에 따라 2m까지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해경은 어선의 접근을 막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선박에 연락을 해요. 접근하지 말라고. 관련 기관은 고래가 스스로 먼바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건조한 바람이 연신 불어오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전국적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강풍도 계속되고 있어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주초부터 불어오는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전국적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남쪽엔 시계 방향의 고기압, 북쪽으로는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따뜻하고 메마른 성질의 바람이 한반도로 연신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영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했을 때와 유사한 기상 상황입니다.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봄비 소식이 잦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이 내륙을 통과해가면서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최대 40mm, 어제 산불이 난 경남은 5에서 20mm, 수도권과 강원, 경북 등에도 5에서 10mm입니다. 비가 내리면 공기 중 습도가 오르고 일시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서 전국적으로 매일 5건 안팎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가 내린 주말에만 멈췄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에도 전국적인 강수가, 일요일엔 중부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